절대 바꿔주지 않는 그 싸구려 사무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이나 바라봐서 정이 들 지경인 얼룩 묻은 그 의자 말이죠. 최 팀장님이 특유의 그 표정, 반은 찡그리고 반은 웃는 그 익숙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제 책상 위로 쓱 밀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물은 뻔했습니다. 12번째 승진 누락 12번. 수석 컨설턴트 승진에서 12번이나 미끄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죠. 박지은. 입사한 지 고작 8개월 된 직원이었죠. 8개월이라니. 수진 씨, 최 팀장님이 마치 우리가 엄청난 공모라도 꾸미는 사이인 양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4분기는 리더십 교체의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내년 봄 정기 인사 때는 수진 씨 이름을 최상단에 올려뒀어. 저는 그 말을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1번의 인사 때도 똑같은 말을 듣지 않은 척 2018년부터 저보다 먼저 승진해 나간 모든 사람들을 제가 직접 교육시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말이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놀라운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웃음이 터진 겁니다. 귀여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웃음이었죠. 나 이제 완전히 뚜껑 열렸어 라고 말하는 듯한 웃음이요. 최 팀장님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영업용 미소에 버그가 난 것처럼요.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 네. 제가 계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팀장님 말을 12번이나 믿은 제가 농담거리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아, 잠깐만요.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33이었고 여의도에 있는 한빛 전략그룹이라는 부티크 컨설팅 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주로 대형 병원이나 의료기업의 경영혁신 컨설팅을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거기서 6년을 일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엎어질 위기일 때마다 밤 11시에 불려 나와 수습하던 해결사로 6년을 살았죠. 6년 동안 당신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승진시켜줄 만큼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 엉망진창인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솔직히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저조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보죠.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최 팀장님께 저는 팀플레이어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박지은 씨를 지나쳤죠. 그녀는 말 그대로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 나온 명함을 돌리고 있더군요. 수석 컨설턴트. 이미 3년 전에 제 것이 되었어야 할 그 직함 말입니다.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빛 전략그룹은 소위 빅3 컨설팅 펌 출신 남자 3명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달라,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식의 진부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죠. 최 팀장님은 창립 멤버 6번째였고 저는 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으려 고군분투하던 시절 입사한 23번째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보고 시스템 절반을 자동화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간에 도망가버린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 하늘의료재단 프로젝트를 제가 살려냈습니다. 주 60시간 근무는 기본이었죠. 저는 매번 성과를 냈습니다. 단순히 승진을 안 시켜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이유를 댔어요. 항상 다른 이유였죠. 대면 클라이언트 경험이 더 필요해라고 해서 그 경험을 쌓았습니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해라고 해서 팀을 이끌었죠.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라고 해서 회사가 도입하는 새로운 시스템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하나하나 충족시킬 때마다 그들은 골대를 계속 뒤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 사람들은 승진했습니다. 김 대리는 마감 기한을 밥 먹듯이 어겼지만 최 팀장님과 골프 멤버였죠. 이 대리는 제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엑셀 대시보드 하나 못 만들었지만 컨설팅 본부장님과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은 씨. 그녀의 주요 스펙은 우리 대표님과 같은 대학 동문, 직속 후배라는 것뿐인 것 같더군요. 예전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나? 사내 정치를 못해서? 성별 때문에? 학벌이 부족해서? 저는 그놈의 코드를 풀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 명함을 들고 으스대는 박지은 씨를 보며 뭔가 머릿속에서 딸깍하고 맞춰졌습니다. 풀어야 할 코드는 없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조작된 거였으니까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추하게요. 새벽 2시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자책하면서요.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1시간 동안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제 언니 지연은 경제학 연구원이라 항상 제 인생 문제를 경제 이론으로 진단하곤 하죠. 언니가 제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그만둬. 그냥 그만둘 순 없어. 내가 투자한 6년이 얼만데.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거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요즘 채용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데 난 돈도 필요하고. 아니, 수진아. 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말은 다른 직장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그만두라는 건 내 최선을 그들에게 주는 걸 멈추라는 거야. 신경 끄라고. 너한테 인정해줄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짓을 그만두라고. 저는 그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네가 되어야 할 모습일지도 몰라. 언니가 답했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6년 동안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썼다는 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제안서에 써놓은 거짓말이 아니라 한빛 전략 그룹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해지하기 직전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지, 비유하자면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2번이나 승진해서 물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소 5개의 주요 클라이언트 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최 팀장님을 보고 미소 지었죠. 박지은 씨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오는 긴급 이메일도 다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프로세스, 제가 고안해낸 업무 매뉴얼, 제가 살려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들, 이 모든 것을 개인 디지털 노트북에 정리했습니다. 회사 자산이 아니라 제 개인 자산으로요. 그리고 저는 소위 대체 불가 지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업무의 병목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어떤 클라이언트가 회사가 아닌 저 이수진 개인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였죠. 너무 계산적이고 차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12번의 거절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족하다는 말을 12번이나 들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6개월을 주었습니다. 조용한 퇴장을 실행하기 위한 6개월이었죠. 요즘 유행하는 조용한 사직과는 달라요. 그건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바뀌었죠.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1단계는 나 자신을 더욱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장 복잡한 클라이언트 문제를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맨이 되었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인 하늘의료재단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회사 대표 번호가 아니라 제 개인 휴대폰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신중했습니다. 일을 망치거나 고의로 문제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저 이미 존재하는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저를 포지셔닝했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2단계는 탈출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전 동료들과 점심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했죠.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3단계가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열정적인 척하는 것이었죠. 최 팀장님이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도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임원 점심 식사에 초대받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한빛 전략그룹을 제 인생 6년을 바친 회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승진 인사가 났습니다. 행운의 13번째죠. 이번 주인공은 입사 2년 차인 강대리였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실력은 형편없는데 자신감만 하늘을 찌르는 거였죠. 평소 같으면 멘탈이 나갔겠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최 팀장님은 제 반응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제가 울거나 적어도 면담을 요청해서 뭐가 부족했냐고 따질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계획을 묵묵히 실행할 뿐이었죠. 5개월 차가 되자 수입 없이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제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도 확보했고 한빛에 불만이 많은 클라이언트 2곳과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고객 빼가기 포칭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질문에 답하며 회사라는 우산 밖에서 관계를 쌓았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2번째 거절을 당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던 날, 저는 약속도 잡지 않고 최 팀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그의 얼굴은 3초 동안 5가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충격, 불신, 분노, 공포,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표정, 패닉. 그만두다니 안 돼.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하늘의료재단 프로젝트 구현 중이잖아. 메리디안 헬스케어 프로젝트도 수진 씨가 리드하고 있고 우린 수진 씨가 필요해.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2주입니다. 사직서에 다 적혀 있어요. 승진 때문에 그래? 그건 이야기해 볼 수 있어. 곧 3분기잖아. 내가 수진 씨를 적극 추천하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저 떠납니다. 자,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제 6개월간의 치밀한 계획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마침내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 좀 할게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심장이 뛰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나니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든 걸 걸고 도전하느니 차라리 그 익숙한 불행 속에 머무르는 게 낫지 않을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거든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뭘 해놨는지 그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제 복수가 어떻게 단순히 통쾌한 걸 넘어 지속 가능했는지 말이에요. 그들이 애원하는 꼴을 보는 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퇴사 통보 후 2주 동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장이 그렇게 화려하게 무너져 내리는 건 처음 봤고 저는 그 모든 걸 일열에서 직관했죠. 처음엔 최 팀장님이 파트너 임원들에게 저를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긴급 리더십 회의를 소집했죠. 물론 저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거기서 그는 이수진 과장의 기여도는 높지만 우리에겐 견고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회사의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조용히 구축해 왔는지 말이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처리하느라 지새운 밤들, 공식 프로세스가 쓰레기 같아서 제가 만들어낸 편법들. 저는 6년 동안 청테이프와 깡다구로 회사를 지탱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퇴사 예고 기간 3일차가 되자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최 팀장님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일 인수인계 회의를 잡았고 심지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제 후임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럼요. 제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시간당 컨설팅 비용은 35만 원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의 표정은 정말 돈 주고도 못 볼 구경거리였죠. 마치 제가 자기 첫째 아들을 달라고 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자네 지금 우리 직원이야. 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11일 동안만요. 제가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임원들에게 불평했지만 그들은 이미 공황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최대 고객인 하늘의료재단이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쪽 CIO인 로레인 상무님이 우리 회사 박 대표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박 대표님의 비서인 혜련 씨가 점심 먹다가 말해줬거든요. 혜련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상무님이 그랬대요. 이수진 씨가 우리 계정에서 빠지면 계약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나 박 대표님이 그렇게 식은땀 흘리는 거 처음 봤잖아요. 첫 주가 끝날 무렵 그들이 첫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최 팀장님이 저를 불렀는데 거기엔 박 대표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네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봤는데 박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마치 이게 엄청난 새로운 사실인 양말이죠. 제가 6년 동안 말해왔던 건데 즉시 수석 컨설턴트 승진과 연봉 15% 인상을 제안하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원했던 승진이 제가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능해진 거죠.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빛전략 그룹 이외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한 눈치였죠. 원하는 게 뭔가? 박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연봉 인상 20%까지 맞춰줄 수 있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죠. 물론 돈 문제도 있었죠. 몇 년 동안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존중의 문제였고 인정의 문제였고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12번이나 보여준 곳에서 단 하루도 더 보내고 싶지 않다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 절박해졌습니다. 저만 고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저를 콕 집어 찾으며 전화를 해댔죠. 한국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일정이 지연됐고 아무도 제가 만든 커스텀 보고서 대시보드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직급을 한 단계 건너뛰어 수석 매니저 승진, 연봉 30% 인상, 그리고 리더십 팀 합류.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너무 비합리적이잖아. 최 팀장님이 이제 가식적인 미소를 완전히 지우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잖아. 6년이에요, 팀장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잡을 시간이 6년이나 있었어요. 퇴사 10일차 박 대표님이 직접 제자리로 왔습니다. 며칠 밤을 샌 듯한 얼굴이었죠. 원하는 조건을 말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든지 들어주겠네. 이사급 대우, 원하는 프로젝트 선택권, 재택근무, 제발 나만만 줘.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사급 대우는 제가 이 회사에서 꿈꿨던 것 이상이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죠. 프로젝트를 고를 수 있는 권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12번의 거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12번의 순간들, 자격 미달인 인간들이 제가 받아야 할 승진을 가로채는 걸 지켜봐야 했던 12번의 기억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마지막 날, 저는 저조차 놀랄 만큼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모든 문서, 연락처, 프로젝트 현황 업데이트까지. 저는 다리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고장내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초라한 박스 하나에 화분과 머그잔을 담아 걸어 나오는데 로비에서 최 팀장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실수하는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가서 혼자 하면 6개월도 못 버텨.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바뀝니다. 제 복수는 드라마틱하게 사표를 던지거나 그들을 패닉에 빠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건 짜릿했지만요. 제 진짜 복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불만 많았던 클라이언트 두 곳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죠? 퇴사 다음 날, 저는 그들과 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빛 직원이 아니라 제 컨설팅 회사 클래리티 파트너스의 대표로서 말이죠. 일주일 후 하늘의료재단은 한빛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저와 계약했습니다. 제가 하던 프로젝트 하나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저에게 맡겼죠. 박 대표가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해서 전화했습니다. 이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위반 아니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경업금지 약정서에 사인한 적이 없거든요. 인사팀 기록 확인해 보세요.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6년 동안 그 많은 서류 작업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저에게 경업금지 동의서를 받는 걸 빠뜨린 겁니다. 그 실수가 이제 수십억 원의 손실로 돌아간 거죠. 3주 뒤 한국 헬스케어도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그쪽 CEO가 말해주길 계약을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박 대표가 수수료를 40%나 깎아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3개월 차에 저는 클라이언트 5곳을 확보했습니다. 3곳은 한빛에서 따라왔고 이곳은 소개로 새로 얻었죠. 저는 한빛에서 받던 연봉의 3배를 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으로 타냐를 채용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저평가받던 유능한 분석가였죠.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주 60시간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워라밸을 지켰고 제 가치에 맞는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고장 난 시스템을 템질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5개월 차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지은 씨 기억나시죠? 12번째 승진자. 링크드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더군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라떼를 휘저으며 고백했습니다. 회사가 엉망이에요.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요. 하늘의료재단 거는 재앙 수준이고 최 팀장님은 자기 빼고 남 탓만 해요. 저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죠. 사람들이 선배님을 무슨 전설의 고향 귀신처럼 얘기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회의 때 선배님 이름 꺼내는 것도 금지시켰는데 정작 사람들은 선배님 있을 때가 좋았다고 수군대요. 솔직히 좀 통쾌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직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안쓰러웠고 제 가치를 알아볼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애썼던 제 6년이 안타까워서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배님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마시던 커피 뿜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상하게 들릴 거 알아요. 거절하셔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선배님은 몇 달 만에 대단한 걸 만드셨잖아요. 존중해주는 클라이언트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나? 내 고객 리스트를 빼내려는 스파이 짓인가? 하지만 제가 본 건 지친 기색과 제가 너무나 잘하는 어떤 갈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일로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함. 이력서 보내세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얘기해봅시다. 한빛을 떠난 지 정확히 6개월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수진 씨, 나 박 대표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힘들다. 이번 분기 실적이 5년 만에 최악이야.
자네 나가고 클라이언트 7군데가 더 빠져나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다시 돌아와 줬으면 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지금 버는 돈 맞춰줄게. 아니, 2배로 주지. 이사 직급, 회사 지분, 원하는 거 다 줄게.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인정, 확인, 내가 줄곧 옳았다는 사실의 입증.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들이 저를 붙잡을 때 거절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우리 정말 절박해. 그가 인정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더군요. 제발 미팅 한 번만 하자. 조건은 자네가 정해. 그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복수 상상은 항상 그들이 무릎 꿇고 빌면 제가 승리감에 도취해 제 조건대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일이 현실이 되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을 얼마를 준다 해도 어떤 직함을 준다 해도요. 저는 이미 더 좋은 것, 온전히 제 것을 만들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놀랍게도 진심이었습니다. 전 이미 나아갔습니다. 대표님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제 이름이 적힌 진짜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감, 해방감,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느낌에 시달렸던 지난 6년을 마침내 떠나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클래리티 파트너스에는 1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년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받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을 대우하는 방식에 신중을 기합니다. 박지은 씨는 지금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 이사입니다. 알고 보니 유독한 직장 환경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타냐는 분석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 대표님의 비서였던 혜련 씨도 스카우트에서 운영 매니저로 모셔왔습니다. 한빛 전략 그룹이요.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최 팀장님은 작년에 해고당했고요. 박 대표님은 6개월 전에 또 연락해서 합병을 제안하더군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망하는 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성공적인 회사를 차린 것도 아니었죠. 진짜 복수는 그들의 인정 따위는 애초에 필요 없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12번의 거절은 사실 제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저를 밀어준 12번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거나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남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당신 자신을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을 캐스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앞에서 오디션을 계속 볼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안갚음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맹세코 실화입니다. 제게는 전쟁의 상처와 소득세 신고서가 그 증거죠.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떠나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긴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2년 전과 비교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